유난히 피곤하다면 예전에는 간 건강을 신경 썼는데요. 최근에는 갑상선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갑상선 환자들이 무려 7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무려 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절 형태, 이 혹의 형태가 많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암으로 또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또 잘 먹는데도 변비가 심하다면 갑상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목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마치 가정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또 체온의 상태, 또 뼈와 근육의 상태, 또 혈액순환, 또 소화, 흡수, 배설 이런 모든 기능들을 주관하는 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은 난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난방이 너무 잘 되면 집이 너무 뜨겁잖아요. 체온이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냉방기가 또 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집이 춥겠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체중 증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난히 피곤하고 또 감기에 잘 걸리고 이러한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에 적당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 전체 에너지 대사와 체온 유지나 신진대사가 적당히 돌아가는데요. 이 기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의욕이 전혀 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의욕 저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뇌 기능도 좀 서서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근육이나 뼈나 관절 이런 몸의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 감소도 일어날 수 있고 관절이나 뼈에도 이상이 생기기도 하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뭘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또 배설도 일어나지 않아서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 전반에 또 에너지 대사와 또 체온 조절, 몸 신진대사가 다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때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월경이 잘 오지 않고 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이 또 내 몸을 공격하는 이 면역에 이상이 생긴 거죠. 과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면역의 질서가 깨짐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적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채워주는 T3나 T4를 증가시키는 약을 먹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이기 때문에 그냥 호르몬을 채워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갑상선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임신한 분들의 경우 약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약을 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먹는 약들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갑상선 호르몬의 약을 끊지 말고 좀 더 증량해야 임신 중에 태아가 잘 자라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아가 잘 자랄 경우에는 섭취해줄 호르몬의 약을 정상 범위로 조절을 또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갱년기가 아닌데도 자꾸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몸 전반의 에너지 대사, 이 소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거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너무나 지나치게 끓고 있는 그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숨을 헐떡거리고 땀이 나고 힘든 이 상태 있죠. 내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됐을 때도 우리가 너무 달리기를 하고 나면 몸 상태가 어떤가요? 굉장히 피곤하죠. 가슴이 뛰죠. 그리고 땀이 막 나고 또 계속 이 상태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손이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는 그런 지나친 몸의 이 항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이 계속 뛰니까 100m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몸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심장 쪽에 기능 부전,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되면 이제 안구 돌출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항진증의 주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이나 역시 갑상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면역 질환으로 우리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근본적인 원인은 또 찾기 어려운 형태인데요. 대부분의 이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는 요오드의 이 섭취 문제와 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의 경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약 2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 기능 항진으로 또 많은 남성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로는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 약물 치료로 60에서 70%가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완치가 되지 않을 때는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 갑상선의 이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잘 되지 않을 때는 갑상선 전절제를 통해서 호르몬의 문제가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상선을 제거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오히려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능 저하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절제했을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호르몬 약을 또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갑상선이 생기는 원인으로 요오드 섭취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갑상선 환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게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심한 걱정, 또 불안이나 이 스트레스 이런 요인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